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장입니다. 지금 비가 좀 오네요. 빗방울을 또 제가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비가 온다, 이제 봄이 온다. 이제 봄이 오면은 뭔가 생명력이 강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벌써 꽃이 핀 벚꽃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벚꽃도 피고 뭐 매화 축제 한다고 난리고 어느 동네 가니까 또 진달래 축제 한다고 하네. 보니까 하여튼 요즘 축제가 이제 가득합니다. 봄이 이제 확실히 오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식장을 보고 있는데 영 시원찮네. 또 아침에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하더니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또 오후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 코스피는 또 신나게 내려가고 있네. 2403.37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0.87 빠지고 있고 개인들 3174억, 외국인 1156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해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기간은 2020억 매도. 삼성전자 이제 100원 정도 오르고 있네.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바는 한 0.1%, 나머지는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자원 좋은데 한국 자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G 엔솔 2.2% 빠지고, 하이닉스 0.3%, SDI 3.8, LG화학 3.7, 우선주 0.1, 현대차 2.4, 네이버 1.4, 기아 2.6, 카카오 0.9, 포스코홀딩스 2.4%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815.40, 0.4% 정도 좀 오르고 있는데 전 시간에 비해서는 약간 좀 꺾여요. 지금 개미들은 3,911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셀트리온 제약 3.5, 카카오게임즈 0.8, 펄어비스 1.0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에코 시리즈 좀 빠집니다. 에코프로비엠 2.9, 에코프로 2.75, LNF 1.2, HLB 2.3, 오세미플란트 0.05, 레인보우틱스 4.6% 빠지고 있어요. 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에코 시리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쭉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바짝 써야 한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응? 오를 때는 좋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신이 없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라.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 강행과 하반기 인하 가능성 일축에 재무장관의 1924으로 얼어붙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이제 반등으로 안간힘을 쓴 하루였는데, 이 여자 좀 골 때리는 여자야. 앨런이라는 여자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시의 핵심 논제는 이제 금리라는 태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은행 시스템하고 신용 신뢰를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옮겨가고 있어요. 미국이 정치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이 시스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 그 따라서 이제 상반기 투심이 좌우되는데,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75.14포인트 올라서 32,105.25를 기록했고, S&P도 0.29% 정도 올라서 3,948.72, 나스닥도 1.01% 상승해서 11,787.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방은행 주식들은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방은행주를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SPDR S&P죠. 리저널 뱅킹 ETF인데 2.5% 이상 빠졌습니다. 정부나 민간 차원의 대형 구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니 앨런이 그래요. 어제와 또 다른 말로 증시에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 앨런이 뭐라고 하냐면 22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해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 한 발 후퇴합니다. 욕들 먹을까봐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를 또 주저앉게 만들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납세자 혈세로 부유한 예금자들을 왜 도와주냐고 비판하니까 얼마 부린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네. 보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지만 목요일인 오늘 또 옐런은 다시 말을 또 뒤집어 하원 그 세출예산위원회에서 그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연방 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정당하다면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추가 지원 의사를 나타냈고 세계 최대국의 재무장관이라는 자가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펼 때는 국회 논의와 승인이 필요하고 의원들을 어르고 달래하는데 그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은 미국의 그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확언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책임자들의 언어도 정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한 현재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은행 파산을 이대로 둘 경우 재집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행정부나 중앙은행 역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월권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정권을 탈환하는 공화당은 현 정부 아래 그 경제가 살아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지방은행들은 오늘도 하락세인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6% 하락했고 페게스트 뱅코프 8.5% 떨어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희생의 움직임을 보였고 퍼스트 호라이즌도 1.28% 상승했고 트라이언프 파이낸셜 강보와 파퓰러도 1.19% 올랐네요. 현재 그 월가의 논제가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은행 위기로 초점을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금융 위기라고 지적을 해요. 실제 CME 그룹 헤드워치 보니까 5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47%로 과반에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6월 회의에서 현재 4.75에서 마이너스 5% 목표 범위에서 머물렀다가 올해 말까지 4%에서 4.25로 떨어질 확률이 약 67%로 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봤지만은 은행 위기가 거듭되고 경착륙이 시작되면은 제 아무리 연준이라고 해도 피봇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19만 1,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만 8천 건보다 적어서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던 것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긴축 정책 효과가 후행적일 수 있다는 노동시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줄었고 대신 은행의 신용경색 효과가 얼마나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냐가 투심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오늘도 0.7% 상승했네요. 3월 한 달간 애플은 145달러에서 한 12% 이상 올랐어요. 장중에 160달러 넘어섰고 159달러를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6개월 내 최고치네요. 보니까 애플 시가총액 2조 5,100억 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2조 600억 달러보다 21% 높다.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가운데 그 알파벳이 19%, 아마존이 15%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 미국 소식은 그렇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62,600원까지 다시 가입니다. 또 빠졌다가 좀 올라가요. 근데 좀 갭 차이가 장난이 아니야. 외인들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고 한 200만 주 들어오고 있는데 개미들도 팔고 난립니다. 우선주가 지금 비리비리해. 우선주가 현재 52,700까지 가긴 갔는데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38만 주 정도 됩니다. 난립니다. 갭 차이가 10,000원 차이 나서 이상 사서 여러분들 보시고 리밸런싱 하시면 리밸런싱 하시고 아니면 이럴 때 우선주 모으시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